지난밤 천둥과 번개, 폭우로 불안한 밤을 보낸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에 2차 장마가 찾아오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서 지금은 경기 남부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강남 일대와 동작구 보라매역, 중랑천 부근, 서울 지역 기상관측 사상 시간당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네요. 서울 동작역은 폐쇄까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시설물이 무너졌고요. 건물이 물에 잠기고 농작물 피해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하천 주변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 안전한 지대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산사태 경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많은 비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시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까지는 서울과 중부지방에 강력한 국지성 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KBS 1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교통 상황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급행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서울시는요, 9호선 일부 역사 선로 침수 복구 작업에 따라서 모든 열차가 일반 열차로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은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9호선은 열차 운행 개화역에서 노량진역까지 그리고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역 구간까지만 이루어집니다. 노량진에서 신논현역 구간은요, 현재 동작역과 구반포역의 침수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에서 8호선 전 구간과 5위 신설선, 신림선은 첫 차부터 운행 중이고요. 시 관계자는요, 동작역은 아침 중으로 배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반포역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8월 10일이라 그랬는데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동차 운행도 지금 서울시 많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상류 지역 집중 호우로 9일 오전 4시 40분부터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서 해당 구간이 전면 통제가 됐기 때문에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45분부터요. 올림픽대로 염창 IC부터 국립현충원 구간도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오늘 오전 2시 45분부터 올림픽대로 염창 IC에서 국립현충원 구간 전면 통제가 돼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JC에서 군자교 그리고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동 IC 구간 역시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차량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로에서 군자교 차량 통행은요, 오늘 오전 2시 25분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2차 장마라고 하네요. 이번에 내린 비가 어제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지금도 많이 내리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침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상 상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 중부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부터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네. 수도권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도 호우 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번 장마의 원인, 이렇게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원인을 뭐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남쪽과 북쪽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네. 남쪽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 동서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비구름대가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집계된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어디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네. 어젯밤부터 어젯밤 서울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41.5mm의 말 그대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가 421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서초구 395, 양평군 옥천이 392, 강남구, 그 여주시 삼북이 385.5mm 등 서울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긴장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비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네,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강원 산지, 충청 북부, 경북 일부를 중심으로는 100에서 20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많게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고요. 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서해 5도에는 50에서 150mm, 전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다시 한번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입고 계셔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가 안 오고 심지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폭우가 내리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전남과 경남 전역, 그리고 전북과 경북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내일은 대구 32도, 광주 3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여전히 후덥지근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이대정 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비 피해 입으셨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길이 원래는 비가 인간이 와도 뭐 별 특별하게 예. 잠기고 이런 게 없었는데 어제는 거의 강이 되듯이 그렇게 아이고. 흘렀습니다. 뭐 몸이 다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괜찮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 연안을 중심으로 이제 고수원 특보도 발효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상 이제 7월 하순경에 이제 고수원 특보가 발령이 되는데 올해는 2, 3주 이상 빨리 발령되면서 양식업인들께서 좀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 빨라도 7월 말, 그리고 늦으면은 8월경에 발령되던 고수원특보, 이게 올해는 7월 4일에 전 해역을 대상으로 관심 단계가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이달 6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남 한평 도암, 그리고 덕양 여자 가망만, 그리고 충남의 천수만, 제주 해역, 더해서 이제 서해안 해역에는 경보가 지금 발령돼 있고, 그리고 경남 사천 강진만과 전남의 흑산도 해역에는 주의보가 지금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고수원 특보 발령 이전보다 2, 3주 빠르다고 했는데 실제 발효 일자는 어떠했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이제 고수원 특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을 보면은 7월 31일, 그리고 2018년에는 7월 24일이었고요. 2019년에는 8월 8일, 그리고 2020년에는 8월 14일 이렇게 이제 발령이 됐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크게 좀 앞당겨서 7월 15일에 발령이 되고요. 피해가 컸던 해를 좀 보면은 2018년과 2021년이었는데요. 각각 고수원 피해액이 205억, 그리고 217억 원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온도와 물고기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하고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특보 단계가 상향되는 것을 보면 3에서 5도 정도 편차가 기준되는데요.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3에서 5도 정도 높아지는 건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온 1도 정도의 변화가 사람으로 치면은 4에서 5도 정도 변화와 맞먹는다는 게 소관 관계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3에서 5도 정도 오른다고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최대 15도에서 25도 정도 기온의 변화를 느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15에서 25도가량 기온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게 이게 십수일째 계속되는 견디기가 어려운데 물고기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수온 특보가 내려지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우선 숙박이나 각 지자체를 제공하고 그리고 손을 쓰고요. 고소사위 공급을 줄이거나 화학장치, 그리고 포기장치라는 게 산소를 불어넣는 장치를 말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산소를 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양식 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 선별을 하거나 이동을 시키는 이런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피해가 발생하면은 지자체 좀 신고를 하고 폐사체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더위를 타거나 하면 더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는 오히려 밥을 굶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산소 때문인데요. 수온이 올라가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유기물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물속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수온이 올라가면은 이걸 견디기 위해서 물고기도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또 사료를 먹고 소화시키는데도 산소가 또 필요한데요. 이렇게 산소는 부족해지는데 물고기는 산소를 더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굶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 사료, 이게 오히려 물고기에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고수온 피해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적조 피해인데 올해는 적조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대규모 적조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 이게 고수온이 되면 적조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게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실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수온 피해가 적조 피해보다 더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조와 고수온에 의한 피해,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각각 88억 원과 1,097억 원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고수온에 의한 피해액이 적조 피해액에 비해서 12.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듣게 되고 했습니다. 그럼 고수온이 발생하면은 적조온은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어업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이 좋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고수온 상황에도 언제든지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네. 최근 4, 5년간의 추이를 보면은 고수온이 심각해지면 적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적조 생물도 환경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수온에 견디는 적조 생물도 있다는 건데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또 적조도 견디기 어렵지만 이 고수온이 더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수 어류 양식 수요 관계자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적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민 등이 모여서 대규모 방제를 하고 특히 이제 방제가 가능하다는 데 관점이 잡히는데요. 네. 이 고수온은 방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어민들 입장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런데요. 적조는 황토라도 뿌려서 방제를 할 수 있지만 고수온은 바닷물에 얼음을 넣어서 뜨거워진 물을 식힐 수 없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고수온에 대한 대응은 고스란히 어업인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대응이 어렵다는 게 어업인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식장이라는 게 바다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고수온이 밤낮을 가려서 그리고 바다 사정을 가려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어업인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이런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고수온이 재해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원금으로 나오는 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적기 때문에 일부러 양식생물을 죽이는 어업인은 없다. 이게 기자들이 많이다. 아무튼 전국 연합에 지금 연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한 특보가 발의 중인데요.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농민신문 이진우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앞서 농수산뉴스 코너 중에 전화 연결이 좀 불안정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특히 이제 중부지방의 폭우가 심각했는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어제 하루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다 잦아들다를 반복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동작 지역의 경우 불과 1시간여 만에 130mm나 되는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네. 이 서울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동작뿐 아니라 어젯밤은 서울 강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또 지하철이 침수되는 일이 속출했는데요. 이 도림천이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오전 한때 경기도 연천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또 점심에는 또 인천에 시간당 8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이 주택가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후 늦게는 경기도 파주에 시간당 8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경기도 시흥에서는 빗속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감전이 돼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는 집중호우는 앞으로 내일까지 반복될 예정인데요. 이 길고 가는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그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이 충청 북부의 최대 35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서 내륙은 100에서 250mm입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1시를 기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고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근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어제 사퇴했는데요.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 5살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부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이 사임한 건 처음인데요. 박순애 장관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약식회견에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모든 국정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라고 말해서 추가로 인적 쇄신이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이나 연구 부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논문을 도용당했다는 순명여대 교수가 이 명백한 표절이 맞다면서 비판하고 나섰고 또 국민대 교수 4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는 12일 교수총회도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연세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함께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 부정 여부를 이 검증 본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네, 이날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폈고요. 지난달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총경회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또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관심은 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맞춰졌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과거 민주화운동 동료들을 군사정부 치안본부에 밀고 하고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순호 국장은 주체 사상의 회의를 느껴서 치안본부를 찾아갔을 뿐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을 밀고 한 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논란의 단체가 주체 사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몰랐지만 30년 전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했고요. 윤희근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며 논란에 대해 추후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치포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치포가 뭔가요? 이 치포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대 강국이고 또 생산에서는 우리와 대만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분에서는 일본이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원천 기술은 상당수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위탁 생산을 맡겨버리면 우리 반도체 생산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데요. 이 치포 자체가 이 중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고심이 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우리 정부는 일단 치포 참여를 결정했고요. 다만 중국을 향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북익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292명으로 전날보다 5만여 명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비해서는 1.24배, 2주 전에 비해서는 1.54배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주일 전 대비 배율은 최근 일주일 사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다만 휴가철 검사 건수 감소로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 정점이 꺾여도 유행은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연결해서 밤사이 피해 상황 정리해보고요.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장마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온 건지 기상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5시 기준 기상청 발표를 참고하면요. 일단 제일 많이 온 지역은 기상청 관측점 기준으로 421mm, 서울이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옥천, 양평 392mm 내렸고요. 경기도 산북, 여주 쪽인데요. 385.5mm, 경기도 광주 385.5mm에서 서울, 경기 북부권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수 지역도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많은 지역이 피해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집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오전 6시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우선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북동부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 네. 중심으로 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도 많았고요. 네. 인명 피해가 일단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인명 피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망 7분이고요. 실종이 6분, 네. 부상 9분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서울 5분, 경기 2분인데요.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구청 직원 63살 한 분이 감전 사망으로 생명을 달리하셨고요. 주택 침수로 사망하신 분 여자분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관악구에서 침수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서 신고가 됐는데 네. 가서 보니까 46살 두 분, 13살짜리 아이 하나 있었는데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밑에서 여자 한 분이 또 발견됐고요. 여성 한 분이. 그리고 도로 사면 토사에서 남자분 한 분이 매몰된 분이 발견이 돼서 7명 사망 기록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에서 한 분, 음식점 1층에서 1명, 강남 효성 해리턴타워 쪽에서 하수구 쪽에서 2명 해서 실종 현재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재민 발생 부분 좀 정리해드리면요. 네. 107세대 163분 이재민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세대 8분은 경기도 연천 거주자인데 모두 예. 귀가하셨고요. 네. 102세대 155분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함께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학교나 체육관, 입학시설 등에 대피해 계십니다. 네. 일시 대피자들 165세대 있는데 273분 되십니다. 네. 사유시설 침수 피해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택 상가 침수 751건 있고요. 네. 공벽 붕괴 같은 대부분의 그 붕괴 토사 유출 사고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복구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총 775건 가운데 650건 완료돼서 83.9% 복구율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나 항만, 공항 등 상황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통제된 도로나 결항된 교통편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국립공원은 4개 공원 134개 탐방로 통제되고 있고요. 여객선 같은 경우 19개 항로 24척, 백령에서 인천 구간, 인천에서 연평, 서해안 노선들이고요. 제주에서 우수영 가는 것도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떠나실 때 이용하시려면은 확인 한번 해봐 주셔야겠고요. 네. 도로는 80곳, 서울 8, 경기 70곳, 인천 2곳이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차도, 세월교, 둔치주차장, 하천변 도로까지 해서 다수의 도로들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주변의 변화들이라든지 위기 상황 대피 요령 이런 것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집중호우가 내려지면 지반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사태나 경사면들 사면에 토사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위치, 상황, 특징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좀 가능하면 인접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이미 야외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은 빨리 계곡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때 산지와 인접한 주택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 중요하겠고요. 안전한 친척집 아니면 마을회관 등 안전한 시설로 이동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황해서 많은 부분 또 무조건 119 신고를 하시는데요. 네. 119, 112, 110 모든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도움 받으시려면은 어느 쪽이든 긴급 전화 통해서 도움 요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큰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